이번 실습은 전등을 와이파이로 제어해 보는 실습입니다. LED를 와이파이로 제어할 수 있다면 220V 높은 전압의 전등이라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바로 릴레이란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220V의 높은 전압으로 돌아가는 회로와 5V의 아두이노 회로를 분리해서 동작시킬 수 있어 회로를 보호하면서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등 연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는 매우 단순한데요. 화면처럼 단순히 220V 코드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전등과 코드선을 좀 더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리셉터클이라 불리는 전등 소켓을 이용하면 전선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켓에 캡을 돌려 열면 나사로 된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켓 아래쪽 구멍으로 전선을 넣어 빼내고 나사를 살짝 풀어 그 부분에 전선을 감으면 됩니다. 220V 코드선을 연결하고 램프를 돌려 끼워주면 됩니다. 만약 접지선이 있는 세 가닥 코드선이라면 접지선을 제외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두 선 중 아무 선이나 화면처럼 중간에 연결하여 릴레이를 통해 전선을 연결하거나 끊는 스위치로 작동시켜 전등을 온오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전체 연결도를 살펴보고 조립해 보세요. 회로에 사용된 릴레이의 스펙입니다. 5V로 동작되는 릴레이며 릴레이 하나당 교루 250V 또는 직류 30V 이하까지는 허용됩니다. VCC GND에는 5V가량의 전기를 공급하여 릴레이가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아두이노를 통해 인핀으로 로우 신호가 입력된다면 평상시 릴레이 공통단자인 컴 단자가 NC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해제되면서 컴과 NO 단자로 연결이 바뀌게 됩니다. 코일을 이용한 전자석의 원리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NC, NO, 컴 단자 쪽에 220V의 전기가 흘러도 아두이노 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기기를 각각 제어하고 싶다면 릴레이 모듈 수를 늘리면 되는데요. 릴레이 두 개를 합쳐 놓은 2채널 및 4채널, 8채널, 16채널 등의 모듈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등 와이파이 제어에 사용된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코드가 정말 간단하죠. 블링크 서비스는 복잡한 코드 처리 부분은 라이브러리와 블링크 서버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코딩에 큰 어려움 없이 앱으로 동작되는 스마트 기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를 조립하고 동작시켜 볼게요. (220V를) 사용하는 만큼 작품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크릴판 2개에 고정해 보았습니다. 아크릴판은 아두이노 우노 거치대 2개를 이용했습니다. 전구와 소켓을 열면 내부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등의 규격은 가정용 및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E26 소켓을 사용했습니다. LED 전구도 가능하며 소켓과 규격만 서로 맞추면 됩니다.
전구를 끼울 때는 너무 힘주어 끼우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 ESP 모드를 탈거합니다. 나노보드의 통신 포트와 설정 등을 확인하고 코드를 업로드하세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모듈을 다시 연결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주변 와이파이 또는 핫스팟을 사용하여 나노 ESP 회로가 IP를 할당받도록 합니다. 아두이노 IDE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 와이파이 접속을 확인합니다. 만약 접속이 잘 안될 경우 나노의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핑 테스트까지 성공하면 제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블링크 앱을 실행하세요. 기존 앱에 버튼을 추가해도 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반드시 프로젝트별로 발급된 토큰을 코드에 넣어주세요. 우선 기존 프로젝트와 토큰을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토큰 확인은 여기서 할 수 있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적당히 입력합니다. 기존 버튼들을 우선 지울게요. 그리고 새 버튼을 만듭니다. 현재 전등을 제어할 신호선은 D10번에 연결되어 있으니 D10을 선택합니다. 스위치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동작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유지되는 푸시 스위치로 바꿔 볼게요. 로우 레벨 트리거여서 온오프 동작이 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켜고 끄는 것을 반대로 설정하고 다시 스위치 방식으로 바꾸어 볼게요. 실내등을 끄고 테스트해 볼게요.
그럼 기존 실습 1에서 연결하였던 LED 1, 2와 함께 작동시켜 볼게요. 실습 1을 참고하여 LED를 추가 연결해 보세요. 그럼 동작시켜 볼게요. 네, 아주 잘 작동됩니다. 끝으로 220V 가전제품도 와이파이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제품의 전원 코드에 손을 대지 않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접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자제품도 보호하고 전기 감전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믹서기를 사용하고서 플러그 부분을 만지다 감전되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접지를 통해 믹서기 내부에 저장된 전기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영상에서 갈색 파란색 선이 실제 전기가 흐르는 선이며 노란색과 녹색 줄이 함께 있는 선이 접지와 연결된 접지선입니다. 이런 접지가 되는 전원 케이블과 콘센트를 이용해서 IoT 콘센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220V) 라인에 직접 손이 닿아 감전이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잘 해줘야 하며 전원 코드 줄이 당겨졌을 때 합선이 되지 않도록 콘센트 내부의 고정을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콘센트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보면 콘센트 두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 전기 제품 두 가지를 연결할 경우 동시에 온오프 되는 점 참고하세요. 릴레이 아래쪽은 220V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마감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나노의 경우 USB 포트로 전기를 공급받지 않을 때는 V인 GND 포트로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요. 6에서 12V 사이의 전압과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원으로 공급해 주세요. 영상에서는 3.6V 18650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7.2V를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 9V 사각 건전지의 경우 전압이 높더라도 출력 전류가 약한 타입이어서 전원으로 사용하면 동작이 잘 되지 않거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AC로 USB 선풍기를 220V 어댑터를 이용해 테스트해 볼게요. 이때 선풍기의 전원은 ON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노보드에 전원을 연결하고 주변 와이파이 혹은 폰의 핫스팟에 연결시킵니다. 당연히 아두이노 코드에 입력해 놓은 ID 패스워드의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버튼은 지우고 다른 스타일의 버튼을 사용해 볼게요. 버튼 설정은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동작 버튼을 눌러 볼게요. 비록 미니 선풍기이지만 실제 220V 전기와 콘센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220V를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콘센트 1구를 사용하든 2구 모두 사용하든 릴레이 모듈의 최대 허용 전력 아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미니 선풍기이지만 보여드리기 아쉬워서 실제 선풍기를 함께 작동시켜 볼게요. 소비 전력이 높은 고출력 헤어드라이기나 청소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전등과 가전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해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실습은 마지막 단계로 온도 습도 데이터 값을 스마트폰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여러 형태의 기기들의 제어 방법을 확인해 드렸으며, 이제 반대로 외부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받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블링크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기기를 통합하여 제어하는 것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